네,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챕터를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순열, 세 번째는 뭐다? 조합이었죠.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하나는 하부의 법칙과 하나는 고부의 법칙을 배우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사건이 우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두 개에 대해서는 그럼 도대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를 봤는데요. 자, 하부의 법칙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두 A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사건 A 또는 자 어느 단어가 좀 중요했습니까? 또는이 주겠죠. 그래서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자, 합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집합이 되냐면 바로 합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또는 경우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가지수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부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어? 각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바로 곱해주는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집합으로 따지면은 곱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집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순서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각각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를 곱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케이스를 나누는 경우는 하부의 법칙이 주로 적용이 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건데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수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뭐로 나타냈다? 그죠? NPR로 나타냈죠.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떻게 자, n에서부터 하나씩 줄어가지고 우리가 r개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요까지 곱해주는 거 원래 NPR을 우리가 정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식 계산할 때는 좀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 때문에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배우셨냐면 계승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고 팩토리얼로 표시하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에서부터 우리가 1까지 역순으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곱해준다고 해서 계승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pr을 그러면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계승으로 나타내면 n-r 팩토리얼보다 n 팩토리얼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정의가 됐었어요. 자, 하나는 뭡니까? 0 팩토리얼은 얼마다? 1입니다. 이것도 약속이고요. 그 다음 np0, 자, 국어로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도 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지수가 생기느냐? 근데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바로 1이 된다는 것도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수학이지 국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그대로 따라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선택을 하고 나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조합이 먼저고 순열이 뒤지만 우리가 순열은 순서를 생각할 수 있어서 문제 앞에 계산 방법을 먼저 배우셨고요. 이 조합이 그 다음에 우리가 순열을 이용해서 가지수 구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자, 조합은 NCR로 표시됐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NCR,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그 R개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NPR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NCR은 NPR을 뭐다?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NPR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었죠. 자, 그럼 그걸 한 번 더 뭐다?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NC0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택하지 않아도 뭐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본문에서 증명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거나 n개에서 나머지를 택하는 건 어떻다? 개수가 가지수가 같았고요. 요거는 r이 n의 반을 넘어갈 때는 우리가 바로 반대되는 경우 사용하면 더 좋다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이 공식도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OX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참이면 O, 거짓이면 X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자, 서로 다른 티셔츠 4벌과 서로 다른 티셔츠 3벌을 짝지어 입는 모든 경우의 수는 7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짝지어. 자, 짝짓는 말은 이 티셔츠에 대해서 각각 바지를 매칭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어느 단어에 각각. 그리고 우리가 티셔츠 따로 바지 따로 입진 않잖아요.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입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하부의 법칙이 아니고 고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따로 입으면 절대 안 돼. 같이 입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번. 자, 서로 다른 인형 5개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자, 일렬로 나열한대요. 자, 일렬로 나열은 뭡니까? 순열. 자, 그럼 요거는 5에서 우리가 5개에서 3개를 택해요. 그래서 5P3이 맞습니다. 자, 만약 계산까지 하라고 하면, 자, 5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3개 곱해주는 거 맞죠?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60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OC0는 0이냐? 분명히 여기 약속해놨죠? 자, NC0는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2번은 맞고 우리가 1번도 뭐하다? 틀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셨고요. 특히 이거 중학교 그 경우의 수와 고등학교 경우 수의 다른 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중학교에서 집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집합하고 개념 연결 안 시켰지만 여기서는 뭐다? 집합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열과 조합은 사실은 중학교 때도 배우셨어요. 순열은 뭐냐면 반장 부반장 뽑는 거, 조합은 대표 2명 뽑는 거 이렇게 됐었거든요. 자, 근데 그것을 이제 뭐를 사용하는 거냐면 이런 그 규칙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이 공식을 사용하겠다는 그 부분이 우리가 중학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식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여기 확률 통계가 하면 훨씬 이 수학적 기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NPR과 NCR에 대해서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정리한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 우리가 기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XY가 무슨 수다? 자,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럴 때 부등식 X 플러스 Y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X 플러스 Y가 뭐다? 특히 XY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3에서 4 사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가 2가지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해요? 그렇죠. X 플러스 Y가 얼마인 경우? 자, 3인 경우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X 플러스 Y가 얼마다? 우리가 4인 경우로 나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순서상을 구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X 플러스 Y가 3인 경우는 뭐 있을까요? 자, 1,2하고 뭐다? 2,2 이렇게 2가지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4인 경우는 1, 3, 그 다음 얼마다? 2, 2, 그 다음에 3, 1 이렇게 3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 2하고 3을 자,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요, 자, 경우를 나눴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 또는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법칙이고요.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더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요걸 만족하는 케이스를 각각 구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무슨 법칙? 경우 나누면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면 5가 되는 그런 문제겠어요. 자, 합의 법칙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느 만두 가게에서는 만두의 크기 2종류, 만두피 종류 4종류, 만두소 종류 3종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하나씩 골라 만두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가게의 다음 광고가 사실인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가게에서는 2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만두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 만두 엄청 좋아하는데 예, 여기 종류별로 참 많네, 그죠? 예, 고등학교 때 야간자 쓱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항상 어머니께서 군만두를 쪄가지고 항상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살이 엄청 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쪄주시는 만두 먹고 싶네요. 예, 여기서 보시면, 자, 그러면 한번 참인지 거짓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2종류, 그 다음 만두피, 그 다음에 4종류 만두소인데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만두피하고 만두소를 따로 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두피 안에다가 만두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 그죠?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두를 만드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냐면 4 곱하기 3이 되는데 또 거기 크기에 따라서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무슨 법칙? 그렇죠. 곱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얼마? 8, 3, 24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 저희 가게에서 2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만두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맞죠? 왜냐면 거짓말 안 했네요. 몇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2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만두피하고 만두소를 동시에 넣어가지고 짜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까 합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문장상에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곱의 법칙도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5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네. 자, 이건 또 특히 주의할 점. 자, 뭡니까? 0이죠, 0. 그래서 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수를 만들 때는 제일 앞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도 0이 있을 때와 0이 없을 때가 난이도 좀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드디어 0이 들어갔네요. 자, 서로 다른 몇 개를 택한다. 3개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이때 다음 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모든 경우의 수를 물었네요. 자, 일단 중학교 때는 어떻게 푸셨죠? 중학교 때 어떻게 보셨냐면 일단 3자리 자연수니까 3자리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제일 첫 자리, 제일 세 자리, 이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가지죠? 그죠? 이때는 우리 0을 제외한 나머지 4개예요. 그래서 4가지가 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100의 자리에 온 거 빼고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는 뭐도 포함이 된다. 우리가 0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빼니까 몇 개? 그죠? 4개가 되겠죠. 그죠? 4가지. 자, 그 다음 1의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0의 자리,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 온 건 안 오면 돼요. 그래서 이때 몇 가지가 되냐면 우리가 3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만 얼마가 된다? 그죠? 48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식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순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시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 제일 첫 자리에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0을 빼고 몇 가지가 나온다. 그죠? 4가지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처음에 온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그냥 몇 개만 2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해버리면 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몇 개 나왔죠? 4개 남았죠, 그죠?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 우리가 2개를 골라서 우리가 나열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산은 똑같아집니다. 4p 자체가 4 곱하기 3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4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일일이 좀 생각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살펴보겠습니다. 400보다 큰 수를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400보다 커야 되니까 제일 앞자리는 뭐로 딱 고정이 될까요? 그렇죠? 4로 딱 고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거나 나와도 관계가 없겠네.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지금 중학교 방법으로 먼저 풉니다. 자, 몇 가지죠? 4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다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4 빼고, 자, 10의 자리에 온 수를 빼면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4, 3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고등학교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4는 무조건 와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4개 중에 몇 개? 아무거나 2개를 고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4 곱하기 3이 돼서 얼마다?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중학교식으로 푸셔도 되겠습니다만 고등학교에서 배우셨던 순열의 그런 뜻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수를 만드는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문제는 거의 순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우를 나눠주면 또 합의 법칙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은 1번, 자, 이어달리기 선수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모든 경우였습니다. 자, 어디다 동그라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정한다. 이건 뭐냐면 바로 순서가 이렇게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8명 중에 몇 명? 4명 뽑지요. 그래서 이건 바로 8P4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중학교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몇 자리를, 자, 4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8명 다 되고 7명, 6명, 5명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바로 기호로 나타내시면 되고 8P4 정의 자체가 뭡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 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점은 경우에 수를 물었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이걸 계산을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8, 7, 5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 5 얼마다? 3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18, 5, 3 얼마다? 15, 1680. 가지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그래서 이때는 이어달리기 선수를 정하는 가지수가 1680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잘 정해야지 역전도 가능하고 처음에 리드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무슨 문제?
순열. 자, 뭐 때문에? 순서를 정한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서로 다른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한꺼번에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2개를 꺼내기 때문에 이때는 A, B를 꺼내나 B, A를 꺼내나 어떻게 돼요? 같은 경우죠. 그건 순서를 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문제야.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끄집어내죠. 그래서 조합이 되기 때문에 5C2가 되는 거고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5P를 뭐로 나눠주시면 된다?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5P는요, 5 곱하기 4가 되고요. 이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되는 거 맞죠? 여기서 우리가 약분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1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전부 다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뽑아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있느냐, 자, 순서가 없느냐, 이걸 구분해서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셔서 NPR과 NCR을 쓰셔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줄을 섭니다. 일렬로 줄을 서니까 우리가 순열이 되겠죠, 그죠?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하여 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었어요. 이건 이웃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는 원래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니까 모두 6명인데 이 3명이 항상 이웃해야 된대요. 자, 그럼 일단은 몇 명으로 본다? 1명으로 본 다음에 이 여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꿔주는,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그죠? 그걸 곱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4명으로 보고 우리가 일렬로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 여학생들끼리도 우리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가지수가 생겨요. 그래서 여학생들 일렬로 나열하는 몇 가지다?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는 것이 1번의 답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외워달라고 저번에 본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 3팩토리얼 얼마다? 그죠? 6이고요. 자, 4팩토리얼 얼마가 됩니까? 그죠? 2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외우고 있으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4 곱하기 6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144가지가 나오네요. 이것도 가지수가 많이 나오네. 자,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뭐 한다고요? 자, 이웃합니다. 그럼 이웃하면 한 사람으로 본 다음에 이 사람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교대로 선단 말은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서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서는 경우가 바로 교대로 서는 경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경우를 뭐 했습니까? 나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남녀 이렇게 서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수가.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은 딱 홀수 번째, 여자들은 딱 짝수 번째 딱 정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 그냥 세 군데 쭉 일렬로 세우고 여자는 어떻게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일렬로 세워버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학생 배열랑 그러니까 교대로 서는 방법, 줄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다. 자, 3팩토리얼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학생도 우리가 줄을 세우는 방법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역시 3팩토리얼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각각 우리가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팩토리얼 얼마다? 6입니다. 자, 3팩토리얼. 그래서 6 곱하기 6은 얼마가 되냐면 3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남 해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학생 우리가 줄을 세우는 방법수 3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남학생도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근데 동시에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곱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6 곱하기 6이 돼서 얼마다? 36인데, 자, 경우를 뭐 했어요? 자, 나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가지다? 자, 7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잘 뽑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남학생, 여학생 합해서 모두 10명이 동아리에서 대표 몇 명이다 3명을 뽑는데요. 자,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인 모든 경우의 수는 100이랍니다.
이 동아리 남학생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힌트가 자, 대표 3명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지만 반장, 부반장, 총무 이렇게 뽑는 거하고 대표 3명 뽑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 3명을 뽑는다 말은 순서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 조합. 네, 그리고 적어도란 단어 나오는데 이게 중학교 때도 배우셨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 되냐면 여사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되는 경우를 구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적어도 그럼 한 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학생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최대 몇 명? 세 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학생이 대표로 우리가 뽑히는 경우를 보면 크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학생이 한 명 뽑히는 경우, 두 명 뽑히는 경우, 세 명 뽑히는 경우인데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줘야 되거든. 자, 그럴 바에야 전체에서 뭐를 뺀다? 그죠? 여학생 한 명도 안 뽑히는 경우 빼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렇게 됩니다.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10명 중에서 3명을 뽑죠. 제가 아까 대표 3명 뽑는 건 분명히 뭐다?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0C3이 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빼줘야 돼요. 그럼 뭘 빼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다 3명,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뽑히는 경우잖아. 그럼 3명 다 남학생이 전부 다 뽑히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를 둬야 되냐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동아리 남학생이 몇 명인지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동아리 남학생의 수를 자, 몇 명으로 잡는다? X명이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X명에서 몇 명? 3명이 다 뽑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면 그게 모두 몇 가지냐면 100가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접을까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이다? 여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사건은 사실은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집합이 되냐면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가 집합을 안 배웠지만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에 집합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는 우리가 여사건이나 여집합이나 같다라고 배웠었는데 그 여사건이 이제 무슨 집합이다? 여집합. 자, 반대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전체보다 뭐다? 더 많을 경우는 반보다 많을 경우는 반대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10C3은요, 10P3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XC3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XP3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3팩토리얼이 6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 그래서 6을 곱해 볼게요. 그럼 10P3에서 XP3을 이렇게 뺐더니 얼마가 된다? 600 이렇게 나오네요. 자, 10P3은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되고요. XP3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제가 그냥 가만히 놔둘게요. 자, 이거 푸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라서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72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P3이 얼마다? 2항이 되면 마이너스 12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맞죠? 여기서 이 부분은 바로 XP3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20이다 라고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가 되냐면 XP3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X의 X-1의 X-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우리가 순열인데 여기 보면 n하고 r이 뭐다? 자연수지 않습니까? 뽑는 가지수라서.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 120을 소인수분할 거예요. 왜? 자, 이거는 3개가 곱해진 거잖아요. 근데 무슨 승? 계승처럼 곱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시면요. 자, 보세요. 2하면 60, 2하면 얼마다? 30, 그 다음에 3하면 얼마다? 10, 2하면 얼마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120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나옵니다. 눈에 좀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를 계산할 때 작은 것부터 곱하는데 우리 순열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승이니까 큰 것부터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120이 뭐가 되냐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보세요. x가 얼마면 되겠어요? 자, 6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6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푸는 게 좀 부담되는 친구들은요, 이제는 요거는 소인수분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인수분해해서 역순으로, 근데 일식 차이 나야 됩니다. 계승.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6으로 푸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여사건 오랜만에 중학교 때 봤던 거 다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XP3을 구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어느 학급에서 환경미화를 하기 위하여 1번부터 7번까지 학생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열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뽑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근데 3명의 번호가 모두 이웃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7명 중에서 3명을 우리가 뽑는 것에서 3명의 번호가 모두 이웃한 경우를 빼는 거죠. 그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7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빼시면 되냐면 3명의 번호가 모두 이웃한 경우를 제외하되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7명을요, 번호를 줄까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러면은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그렇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어떻게 되겠어요? 2번, 3번, 4번. 얘들은 자리 바꿔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에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조합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3번, 4번, 5번. 자, 그 다음은요, 4번, 5번, 6번.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5번, 6번, 7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우리가 3명이 모두 이웃한 경우가 되죠. 그죠? 그럼 이때는 그럼 몇 가지다? 우리가 5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건데요. 자, 그러면 73은 그러면 7P3을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7P3은 765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고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이 약분되네요. 그럼 7호 35에서 5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다? 30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명의 번호가 이웃하는 경우 그 가지수를 좀 일일이 구해서 좀 더 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더할 때, 자, 세수의 합이 뭐다? 짝수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자, 택한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일단 조합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뭐 짝수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짝수 몇 개죠? 1부터 20까지 10개. 자, 홀수는 몇 개다? 바로 10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더하래요. 자, 그럴 때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두 개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짝홀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홀, 짝 더하면 뭐다? 짝수. 홀 더하면 뭐다? 짝수. 근데 짝수 더하기 홀수 하면 뭐가 된다? 우리가 홀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3개를 더했는데 뭐다? 짝수가 나온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3개가 우리가 짝수가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3개 다 짝수가 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하나는 짝수고요. 자, 2개는 뭐가 돼야 된다? 그죠? 홀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왜? 짝수 더하면 무슨 수? 아까 짝수라고 했고요. 홀수 더하면 뭐가 된다? 짝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짝수 더하면 또 뭐가 된다? 짝수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케이스 나눴어요. 자, 그러면 무슨 법칙? 합의 법칙. 자, 그러면 짝수 3개 다 짝수로 선택하는 가지수는 그쵸? 10C3입니다. 이유는 자, 아까 짝수 몇 개였다? 10개였죠? 10개 중에서 3개를 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짝수에다가 홀수 2개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그럼 짝수 1개니까 자, 10C1 10개 중에 1개 고르면 됩니다. 자, 홀수 2개네요. 그럼 10개 중에 몇 개? 2개를 고르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뭐 해야 된다? 더해야 돼요. 어떤 단어? 동시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자체는 곱의 법칙이고요. 자, 전체로는 무슨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요. 10P3을 뭐로 나누면 된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기 때문에 10, 9, 8 곱한 것을 3, 2, 1 곱한 것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3 약분되고요. 2 약분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0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근데 요거는 10C1입니다. 그럼 10C1은 그냥 우리가 10P라고 같아서 그냥 얼마다? 우리가 10 이렇게 되겠고요. 자, 10C2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10P2를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5고 얼마다? 45. 그래서 여기가 45. 그럼 몇 가지다? 450까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120까지 하고요. 450까지를 더하시면 되거든요.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570까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합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우를 나누지요. 그래서 합의 법칙과 이때는 우리가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택해가지고 동시에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양하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자, 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은 A, B, C, D 4개의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분 3개를 그어서 점 4개를 모두 연결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결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네, 그죠? 자, 근데 이때는 우리가 보통 점을 모아서 이게 도형을 만드는 부분은 앞에서 배우셨지만, 자,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조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4개 중에 3개, 4C3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ABC 택하나 BAC 택하나 같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조합 문제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단계가 좀 나뉘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4개의 점에서 선분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3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분 3개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쵸?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선분 3개를 긋는다라고 되어 있네.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선분 3개를 그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점 4개를 가지고 선분이 몇 개가 생기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분 볼게요. 선분 점이 몇 개 있으면 되죠? 2개. 자, 그래서 이때 선분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4개 중에 몇 개를 우리가 2개를 뽑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4p2를 뭐로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모두 몇 개다? 그래, 6개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6개 중에서 몇 개를 긋는다고 돼 있어요? 자, 3개를 긋는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3개를 긋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6개 중에 몇 개? 그렇죠? 우리가 3개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6개 중에 3개를 택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그으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를 한번 골라본다는 거야? 3개를 골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짝 지워볼게요. 자, 4점을 모두 지나야 된대.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지나는 거 맞죠? 맞나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6C3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전부 다 하면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6C3 먼저 계산할게요. 6C3은 어떻게? 6C3은 6P3을 자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요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기 때문에 몇 가지다? 이게 20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생기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가 되느냐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그러니까 3개로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요거 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보세요. 그러면 4가지입니다. 왜냐하면 A, B, C, 그 다음에 뭐다? 방금 A, B, D, 그 다음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A, C, D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다? 우리가 B, D, C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4가지를 뭐다? 우리가 빼주면은 우리가 바로 4점을 모두 연결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단계가 어려운 게 처음에 점만 주어져 있는데 선분 3개를 긋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일단은 점 4개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선분 6개 중에서 몇 개를 우리가 3개를 긋는다고 있기 때문에 6C3이 전체 교가 되는데 안 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16가지가 나옵니다. 좀 생각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역시 도전 문제죠. 여러분들도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마지막 문제 10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축 설계사가 다음 그림과 같이 계단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자, AC가 2m고요. 자, BC가 5m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계단을 설계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한 단의 높이가 25c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단의 높이는 동일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이게 다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될 게 있겠네요. 우리가 계단이 몇 칸이 돼야 될까요? 8칸입니다. 자, 이유는 2m는 얼마다? 200cm죠. 그래서 200cm를 25로 나눠줘요. 그래서 요거는 계단은 모두 몇 칸이다? 8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단의 폭은 50cm의 배수이고, 50cm의 배수니까 50, 100, 150, 2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각 단의 폭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폭이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것은 50cm의 배수가 바로 폭의 기준이기 때문에 50cm를 도대체 몇 칸을 만들어야 되는가가 중요하네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볼게요. 우리가 최대 8칸이잖아요. 그럼 50cm로만 구성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58하면 400밖에 안 돼. 자, 요거는 얼마다? 5m 500cm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안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럼 50을 최대 몇 개? 그죠? 7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7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자, 350이에요. 그럼 얼마다? 그죠? 15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50cm 7개, 그 다음에 150cm 몇 개다? 한 개를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50cm 6개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5, 6 얼마다? 300입니다. 그러면 200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200은 어떻게 되겠어요? 200 하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칸에다 한 칸 하면 7칸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2개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얼마다? 그죠? 100cm짜리 2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이런 50cm짜리 5개 사용해도 될까요? 그럼 얘는 250인데요. 그러면 500이 돼야 되니까 250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250이 되려고 하면은 100하고 150인데, 그럼 이거 안 되네. 왜냐면 이거 2개 사용되는데, 지금 몇 개다? 5개잖아. 그럼 8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나눠보면 딱 2가지밖에 없네요. 50cm 몇 개? 7개, 150cm 1개. 그리고 50cm 6개에다가 100cm 뭐다? 2개. 이거 경우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모두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몇 개? 7개를 우리가 50cm로 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것에서 한 개 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때는 요거 택하고 동시에 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는 그런 문제고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8개 중에 50cm를 6개, 그리고 나머지 2개 중에서 몇 개? 100cm를 2개를 다 곱해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8C7은요, 배우셨어요. 여러분 ACR은 ACM-R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8C7은 8C1하고 같네요. 1C1은 그냥 1이에요. 그래서 8C1은 얼마가 되냐면 8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8C6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8C6은 뭐로? 8C2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2C는 우리가 2C0하고 같기 때문에 어차피 1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8C는요, 8P2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4. 그럼 4, 7은 얼마다? 2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경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법칙이다? 허브의 법칙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8 더하기 28이 돼가지고, 자, 모두 몇 가지다? 그죠? 36가지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역시 도전 문제답게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는 게 좀 어렵네요. 자, 요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